자영업자 아니면 뭐 가구 판매업 개업할 때 사무실을 사무실 가구를 구매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가구를 판매하여 사무 환경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보통 책상 뭐 한두 개를 산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좁은 공간에 뭐 놓고 쓰면 되지만은 만일에 대기업체 인원이 뭐 몇백 명 된다. 그 부서가 나눠져 있다. 그런 부서 간의 관계 그리고 뭐 사무 환경에 필요한 뭐 사무 오해 기기, 뭐 복사기, 팩스, 뭐 서버의 위치, 그리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객의 동선들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지. 그러면은 설계를 잘하면은 뭐 만일에 100평에 50명이 더 가는데 뭐 100평에 70명이 더 가면은 공간을 또 그만큼 더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연관된 부서들 그리고 뭐 고객의 동선들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나야지만 이렇게 배치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이제 사전에 도면을 그려서 그 공간도 구획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단순하게 이제 요즘은 일종의 용역과 재화를 같이 판다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단순히 가구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설계까지 다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 그렇지. 그러니까 별도로 그걸 이제까지는 해온 경우가 없는데 요즘은 추세가 이제 우리 회사의 사무 환경을 개선해 주시오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가구를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그 용역을 이제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어.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 그런 용역이나 설계에 따른 비용들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아마 곧 생길 거야 아마. 인테리어는 이제 뭐 벽, 바닥, 조명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가구를 설계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구의 뭐 위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은 이제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 큰 대기업체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데다가 비용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지. 그 인테리어 업체들도 가구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한테 가구 업체들한테 사무 환경을 제안을 해주시오라고 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인 뭐 책상, 뭐 의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향후의 인원의 증감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기성품을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에 고정이 되는 물건들이라든지 뭐 휴게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영어로 커스텀 메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주문자 요청에 의해서 제작 설계하는 경우도 많지. 독특한 목적을 가진 가구들도 많으니까 뭐 은행의 카운터라든지 뭐 커피숍의 카운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이제 새로 만들게 되지. 그 가구는 어떤 특정 브랜드만 쓰나요? 아니면 여러 종류의 브랜드를 다 쓰나요? 내 같은 경우는 특정한 브랜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뭐 수입 가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자꾸 좀 넓히려고 하지. 그래서 박람회도 간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들이 어느 브랜드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뭐 카탈로그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충의 공간을 보고 이렇게 뭐 책상 몇 개 이렇게 넣는데, 인원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은 공간이 좀 특별하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하게 되지. 부서의 특징, 부서의 인원들, 그리고 이후의 확장 가능성들, 그리고 그 업무의 특성에 따른 뭐 연구개발실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데, 그리고 뭐 영업이나 이런 부분은 뭐 입구와 좀 가깝다든지 고객과의 접촉을 많이 하는 곳은 또 거기에 맞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로 설계하고 이렇게 하지. 스프링클러의 위치, 뭐 소방 감지기,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후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지. 우리 회사에서는 오피스 플래너, 오피스 플래너. 오피스 플래너라고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피스 플래너, 뭐 자체적인 뭐 자격증도 주기도 하고, 오피스 플래너 2급, 뭐 1급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아직 공식화되고 체계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럼 마진은 어떻게 남기는 거예요? 뭐 제화에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잘 팔기 위한 도구로서 능력 있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좀 더 계획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잘 잡아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매를 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는 일종의 이제 플러스되는 능력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대부분은 뭐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새로 만나려면은 교체 주기가 한 10년 정도, 뭐 이 정도를 봐야 되니까 날마다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기존 가구 처분, 뭐 아니면 어떤 경우 이사, 재배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일단 거래하는 중고업체에서 와서 갖고 가시오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하면 갖고 가시오라고 뭐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 있고, 그것도 저도 아니면은 이제 폐기해서 돈 주고 이제 폐기물을 버려야 되지. 색깔을 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색이 아닌데요 이럴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 색상,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인 문서로 계약을 하지. 건축, 실내 인테리어,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사람들이 업무적으로는 좀 유리할 거고, 영업적으로 사람에 대한 접근이 좀 나은 성격의 사람들. 나는 뭐 공부를 하는 동 마는 동 했지만 건축가를 나오긴 나왔지. 도소매업이 평균적으로 한 판매가에서 한 20% 나오면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은 뭐 거의 뭐 원가에 가까이 파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로도 파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직원은 정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1명,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1명, 2명 있지. 자,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매출액은 한 2억 정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